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부동산 블루라고 하죠. 부동산 블루.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일종의 우울감을 겪는 건데요. 부동산 블루. 그래서 이제 자괴감을 갖다 못해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온전한지 여전히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자,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진영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네. 부동산 대책이 뭐 수정 대책이라든지 뭐 세부 사항 또 법안 통과 등까지 합치면은 한 26번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회장님. 예. 대책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완성형인지 좀 네.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 이 정책이나 대책들은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완성형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왜냐하게 되면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에서 부동산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26번의 대책에서 이게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이 사실 한계점까지 다다랐고요. 이 서민의 주거복지 정책도 정부에서 사실 많이 노력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출 규제를 통한 그 매수 억제 정책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강력하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추가 대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존 대책들을 좀 강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하게 되면 이제는 좀 이 공급 대책으로 그래도 공공이 좀 참여를 해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네. 뭐 앞서 이제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 부동산 블루가 끝나려면은 네. 뭐 당연히 뭐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돼야 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박탈감이라든지 또 뭐 우울함 이런 게 이제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변창흠 LH공사 사장이 네. 새로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이제 선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변창흠 사장이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예. 사실 당선자는 내정자는 뭐 경제학, 도시계획, 행정학 이런 이제 다양한 분야들을 많이 이제 전공을 했고요. 네. 뭐 서울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 교수님, SH나 LH 사장 이런 경력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예. 그러면 한국도시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의 이사로 이제 재직을 하기도 했는데, 이 도시연구소가 사실 예전에 그 빈민가의 주거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연구해 온 단체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변 후보자가 예전에 뭐 불로소득의 한수와 토지 공개념 이런 어떤 기고문들을 통해서 헨리 조지의 어떤 사상들을 사실 이제 많이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이 헨리 조지라는 이 미국 경제학자의 주장들을 보게 되면 어떤 토지의 사유를 금지하고 이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한 학자거든요. 예. 이런 어떤 평소의 글들과 주장들을 살펴보게 되면 변 후보자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금은 이제 내정자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아파트가 오르면은 전세가가 오르고 네. 또 전세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가격도 또 당연히 오르고 네.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또 전체가 다 오르고 네. 뭐 이제는 신기하지도 않아요. 네. 뭐 놀랍지도 않고 네. 뭐 계속 반복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러다가 네. 과장을 좀 하자면은 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평균 언젠가는 100억대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100억대. 머지 예, 예. 않아서. 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러다가 버블 붕괴가 눈앞에 펼쳐질 날도 머지 않은 거 아닌지 네. 뭐 또다시 좀 쓸데없는 걱정을 좀 해보게 됐는데 네. 소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뭐 GDP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뭐 이제 거품이 끼어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 경제나 국민 경제에 사실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예. 적정한 수준으로 사실 단계적 상승이 있어야만 사실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실 부동산의 자본이득이 가격 상승을 이 불로소득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서 국민들이 좀 더 심리적으로 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 부동산 뉴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께서는. 이게 이제 이 언론에서 이 시장 상황들을 자꾸 설명을 하고 또는 소비자들에게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이게 매수자 탓도 아니고 뭐 부동산 커뮤니티 탓도 아닙니다. 시장의 탓이에요. 시장 예. 잡아 넣어야겠네요. 시장.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주법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게 되면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시장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존재해요. 왜냐하게 되면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무리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결국 이제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원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예. 내년부터죠? 예. 내년부터 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네.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하던데요. 최대 80% 정도? 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이제 6억 원씩 공제를 받아서 공시가격이 이제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고령자나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냐 하게 되면, 이제 1주택자와 부부 공동 소유로 했을 때 어느 것이 이익이냐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세의 어떤 절세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고령자 부부가 아닐 경우에 공동명의가 또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선진국들에 비해서 주거 이동 주기가 상당히 짧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특별 공제액이 커질 가능성이 더 적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가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이제 뭐 매도를 할 때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 양도소득세에서 공동 명의가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예, 예. 본인이 어떤 연령이라든지 거주 기간, 뭐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저 다세대하고 연립주택 가격도 아파트와 덩달아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회장님. 네네. 아파트 가격 지금 또 계속 오르겠죠? 아파트 가격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소비자들이 갖고 있거든요.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수요가 있는 곳, 서울 도심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 가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승하는군요. 예. 네. 그러면 또 전세가 오를 것이고, 네. 그러면 또 다세대 연립주택도 또 당연히 또 오를 것이고. 네. 규제를 하게 되면 풍선 효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시장은 움직이는 생물이거든요. 예, 예. 그다음 이제 가격들이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구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아파트 사고 싶은데 예. 아파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 회장님? 아니요, 말고 이제 다 일반 소비자들이. 예. 네. 그래서 대출이 가능한 이렇게 빌라 쪽으로 예. 수요가 이전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서진영 회장님은 단독주택 사세요? 저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많이 오르셔서 기분 좋으시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상승은 했지만 예.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상승하는 건 좋아요, 회장님. 아, 그래요? 아파트 없는 사람들이 예. 아파트를 이제 못 산다고, 너무 비싸서. 네.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를 팔고 싶은 분들은 그거 누구한테 팔 겁니까, 그걸 나중에? 네, 응? 이게 사실 뭐 이게 거주 개념이나 이용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본 이득의 증가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가수 윤수일 씨 노래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아파트. 아, 그래요? 그것도 좀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회장님. 네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